자, 이 16번 같은 경우가 선생님이 이제 437 논리독해 2.0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속성을 지녀. 그러니까 자, 글의 구조랑 의미 구조를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문법적인 것들이 도움이 돼야 돼. 일단 글 중간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왔지. 계속적 용법이 나오면서 첨언 부언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근데 자, amazingly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여겨봐둬야 돼. 왜냐면 이제 수능에서 자, 원래 우리가 젠장 여기 다 적어놨지? 봐봐. 또 적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동사 수식을 해. 사실 이 동사 수식 때문에 요즘에 어법 문제는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중학교 때 빈도의 부사 오픈 썸타임즈 같은 경우는 조비드 이랍이라고 배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 영어를 보다 보면 sometime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선생님은 이 sometimes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인 것도 나온다. sometimes가 나오면 그 다음에 other times가 나와서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럼 얘가 마치 연결사 역할을 하는 거야. 때때로는 뭐 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랬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대조가 되거나 열거나 아율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문장 부사라고 하고 이거를 좀 더 이제 협소하게 시키면 우리 많이 봤던 거 있지. at과 still, though나 however. 얘네들이 다 접속 부사가 돼. 근데 이게 접속 부사로 다 포괄할 수 없는 게 수능 초창기에 이런 강조의 부사가 나오면서부터 고민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역접 효과를 발휘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amazing이니까 사실은 앞뒤 문장 문맥에서 보면 논리적인 대조야. 비교 대조가 전제돼. 그리고 나서 한번 관계사절로 들어가 봐. 관계사절로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게 벌써 비교 대조야. 의학인데 어떤 의학이었냐면 until recently니까 최근까지. 그러면 뭐가 느껴져? 선생님은 대조 중에 시간상의 대조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해. 응? 선생님이 시간상의 대조를 왜 따로 떼어내서 설명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한국 학생들이 시제에 둔감해. 얘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시간상 원래는 미국 교재는 비교 대조만 있어. 근데 나는 시간상의 대조를 따로 떼어내는 거야. 자, 최근까지 자, 의학은 regard A as B 구조 보이지? 자, 이때 A는 노아야. 노아를 뭐라고 여겼던 거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관계사절 속에 또 관계사절이 숨어 있어. 그리고 뒤를 봐. 두 번째 숨어 있는 관계사절을 보면 주어 동사 휴먼 바디가 목적어야. 그럼 잠깐만. 목적 보호가 관계대명사가 돼서 생략된 거야. 보호도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론적으로는. 응? 자, 봐. 그러면 어쨌든 최근까지만 해도 의학은 노아를 아주 재미없는 디스인터그레이션이니까 인터그레이션 통합이라고 한다면 와해나 붕괴가 되겠지. 근데 뭐가 재미없게 와해되고 붕괴되는 것이라고 여겼냐면 노아를 예전에는 자, 우리가 인간의 몸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마블러스. 아주 경이로운 원래 이제 사전적 이름이 컨스텔레이션은 뭐야? 성운이야. 별들이 모아져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직역해서 별자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 그냥 신의 창조물이라는 느낌으로 준 거야. 자, 예전에는 인간의 몸을 아주 경이로운 신의 어떤 창조물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그 몸이 노화로 인해서 점점 더 와해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학은 노화를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지. 그렇게 바라봤던 의학이 has just begun, 현재 완료의 완료 시점이야. 그래서 이제 막 뭐 하기 시작했냐면 wonder, 의아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스터디가 연구하기 시작했다지. 그러니까 예전엔 노화를 의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야. 필연적인 걸 보고 나이 드셨으면 이제 뭐 가실 나이도 됐는데 뭐 병원까지 오십니까? 옛날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냥 집에서 그냥 제어를 맞이하세요. 이게 뭐 제인 에어 시대 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 뭐 왜냐면 그때는 왕진했던 거 알지? 한번 EBS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의사의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오는 지문이 있었어. 작년 EBS 지문이었는데 그게 제인 에어 스토리나 오만과 편견 스토리하고 똑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왕진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벽 3시 아파요 하면 요즘은 예약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권력이 바뀐 거야. 근데 의사의 권력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의료업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관계가 또 많이 바뀐 거지. 응? 이제 어쨌든 자 봐봐.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아주 예전에는 건강할 때는 경이로운 신의 창조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노화가 되면 그것이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게 흥미없게 와야 되는 것으로 노화를 부정적으로 최근까지 여겼다고 했지. 최근까지. 그러다가 뭐를 경이롭게 궁금하게 여기고 연구하기 시작했을까? 사실은 동호반복이야. 한 얘기를 또 한 거지만 누구밖에 안 돼. 노화지. 이해돼? 네. 그리고 잘 봐. 선생님이 왜 이거 다음 단계가 레토릭으로 내가 왜 고민했겠어? 이게 사실은 학술적인 글인데도 너희 그 이번에 수능 특강 지문에 화학과 관련해서 아주 그 유기화학 탄소 복합물 그 그걸 이상희가 기억나지? 했어요. 네. 선생님 그거 중에 그 시험 나왔니? 안 나왔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글을 쓴 애가 세계적인 화학자야. 선생님은 거기에 나온 어떤 표현이 검색을 해봤는데 걔가 구사하는 말이야. 딴 사람은 그 말을 안 해. 거기 굉장히 뭐 프레그넌트 메디어크라서티라고 말을 썼거든. 범용성이라고. 근데 메디어크라서티를 범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난 처음 봤고 그런 식으로 유기화학을 설명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 근데 걔가 너무나 유명한 유기화학,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 가서 유기화학을 보면 걔 교과서를 배우는 거야. 그런 애가 그런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 그 화학에 대한 설명이 그 탄소화합물, 탄소는 다른 원소랑 결합하는데 관심이 없어. 자기 자신끼리 결합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고 행복하고 만족해.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 세계적인 화학자가. 아니, 그러니까 레토릭이라는 걸 고민하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응? 자, 그리고 리버스는 이게 부활이니까 말도 안 되지. 랑지버티는 장수인데 노화하고 장수는 달라. 노화는 우리의 세포가 이래서 사실 장수는 기준점이 있잖아. 사회적인 거야. 노화는 의학적인 거야. 선생님이 이런 보기를 고를 때 그러니까 미국 교재는 이렇게 묘한 걸 다 따져.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챗GPT랑 논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새끼들이 진짜 하나씩 답이 아닌 이유를 얘기해. 그러면서 몰라 이것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이징은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걸 포괄할 수 있어. 장수는 사회적인 거야. 규범적인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50만 넘어도 이거 장수하신 거야. 그래서 60이 되면 뭐 한 거야? 환갑잔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개념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익스팅구션은 멸종인가 안 되고 리제너레이션은 세포 따위의 어떤 소생일 때 부활일 때 얘도 뭐 비슷한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7번은 그것보다는 난 쉬웠다라고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품사의 전용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흔히 동사로 봤던 것들이 명사로 쓰인 건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 없다는 게 내 지론이야. 물론 몇 개는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헤드 향하다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앞에. 근데 대가리는 우리가 앞만 보는 거지. 그리고 페이스가 직면하다고 사실 이 계열에서 킬러가 얘야. 백이 등이지. 얘가 동사로 뭐야? 선생님은 아직 이게 후진? 아니야. 후진은 아니야. 등을 민다고 생각해봐. 후원하다 도와주다야. 근데 백업할 때요? 그것도 그런 의미가 되겠다. 백업이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는 느낌이 되니까. 근데 얘의 킬러가 뭐가 나왔는 줄 알아? 이거를 설명하는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평가원 킬러 문항이었다고. 평가원이었나? 미국의 어떤 철학자 글이었는데 백 원셀프 2가 나온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자동사 효과를 발휘해. 그래서 우리가 디보트는 바치다 헌신하다지만 디보트 다음에 원셀프가 되면 뭐야? 자기 자신을 바친 건 몰입하다 몰두하다야. 그럼 백 원셀프2는 뭘까? 얘가 스트라이브 2가 돼. 선생님이 그 수능 몇십 년의 역사 동안 타동사 뒤에 제기대명사가 나왔을 때
사전에도 설명이 없는 건 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오늘날 아무도 이 설명을 안 해. 이 지문이 나와도. 얘가 노력하다 예스다야. 자기 자신을 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지. 수능 초창기에 얘가 나왔어. 딴 얘기로 설명이 빠진다. 서포트가 지재 지원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다는 뜻도 있어. 근데 얘가 서포트 원셀프가 되면 이건 우리나라 사전에 들어와 있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다야. 그러니까 이거를 낸 적이 있었어. 이것도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의 글이었는데 여기 한번 봐. Given amount of food, 주어진 음식의 양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이때 by는 뭐가 돼야 돼? 선생님이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야. 수단 방법이니까 글의 전략은 문제 해결 방법 제시야. 동의해? 네.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순간적인 판단이 아까 이제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 수학은 솔직히 선생님은 약간 머리에 영향을 받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빨리 이해할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리 처음 듣고 물리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그거 갖고는 안 통해. 너희 학교는. 일반고는 그게 돼도 너희 학교는 그게 안 통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좀 선행을 하고도 학기 중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꼼꼼하게 해봐. 필기 노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공부에 그 얘기를 아까 잠깐 나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 뭐냐면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무조건 인강이 최고만은 아니야. 선생님은 인강 스타일 아니야 사실은. 선생님은 인강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종종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갖고 감동받고 그러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텍스트 베이스야. 책을 읽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상상력과 추리력이 더 많이 떠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나름의 가설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텍스트 베이스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 처음에는 현준이는 인강 스타일이 아니었어. 텍스트 베이스였어. 그러다가 이제 인강하고 이게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걔가 내신에 강한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반면에 우리 가은 양은 가은이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강해. 인강이.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도 한번 보란 말이야. 무조건 물론 선생님 될 수 있으면 선행할 때 일타 거 들으라고 해. 그래도 텍스트 베이스랑 같이 가서 어느 게 자기가 맞는 공부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건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야. 오케이? 그런 걸 한번 찾아봐. 그러면서 이번 선택 과목에서 한번 싸움을 잘해보면 3학년 1학기 때 싸움이 편해져. 자기가 공부를 할 때 효과가 높은 걸 아는 거거든. 그거를 이 망할 놈의 새끼가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공부법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때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국어가 3과목이 돼. 문학, 비문학, 언매. 아니면 또 하나 화장. 이걸 3과목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수학이 절대 한 과목이라고 안 느껴져. 수한 따로 해야 되고 수투는 미져갖고 그래도 통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가 기하를 한다고 해봐. 진유 미친놈. 그러면 갑자기 이게 3과목 이상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선택 2개가 무조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택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특히 수능 보는 애들은 안 나오면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오면 갈아타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여유를 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쉽지 않은 거야. 그냥 1년 12달 내신이야. 그걸 애들이 못 견뎌하더라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걸 잘 못 견뎌. 자 봐봐. 자 그러면 주어진 음식의 양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몸에 의해서 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데 if에다가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지 말고 전제 조건이라고 해.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이시 자 이슬 셈 5초 이 이시 누구겠어? 자 질문. 푸드? 그치 푸드지. 그치? 그 음식이 throughout the day가 보이지. 하루 온종일 스페이스가 뭐겠어? 나누는 거야. 쉽게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디스트리뷰트야. 그러니까 자 주어진 음식의 양은 몸에 의해서 하루 내내 조금씩 분배하고 배분하면 누가 이걸 스페이스를 외우냐는 거야. 뭐 하는 대신에 그럼 대조추론이지. 네. 대조추론이니까 건너뛰는 거 아니지? 얘지. 네.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거.
크레이빙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선생님이 논리 독해에서 또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집어넣어. 크레이빙, 크레이브가 굶주리다, 열망하다, 갈망하다야. 얘가 어스파이어만큼 자주 나와.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어사인은 할당 배당하다는 뜻 알지? 네. 응? 그래서 엄청난 양의 시간을 배당함에 따라서 밥 먹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네.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으로 집어넣은 거고, 자, 물 말아 먹는 거 얘기야? 플러드나 리퀴드니까 물 말아 먹으면 낫다야? 몰라, 이거는 실험해봐야 알아. 오케이? 자, 여기서 한 템포 끊고.